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수회담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영수회담의 내용들이라든가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상대로였어요. 그냥 별로 크다라는 성과는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는 사진,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기 만족 회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비판받았던 왜 야당 당대표 안 만나는 거야? 이러한 비판을 좀 수그러뜨리게 만들 수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85분 동안 이재명 당대표에게 잘 설명했으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도 잘 알아들었을 거야. 이런 자기 만족. 어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엔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다. 이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읽었던 것은 이번 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카메라가 공개적으로 돌고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전략이 좀 있었을까요?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비공개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표 뭐 했어? 라고 하면은 그냥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내 육성과 내 얼굴 표정, 내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직접 얘기했어요. 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누군가의 표정을 계속 봤습니다. 표정이 그분이요?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근데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딱 이제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제 얼굴이 굳어졌고 네. 각종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이렇게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은 거는 맞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순서였던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예. 참모들 엄청 깨졌을 거예요 아마. 아하. 아니 우리가 공개 발언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좀 혼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래버리면 다음 영수회담 있을까요? 뭐 있더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두 분이 정말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보면 서로에게 지난 3년 동안 거의 뭐 경멸하는 수준의 언사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랬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범죄자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만나서 뭐 얘기한들 뭐가 합의를 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서로 생각과 판단을 좀 주고받으면 그리고 어쨌든 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한을 좀 풀 수 있는 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엔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정말 0.1%의 성과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다른 형태의 대통령 면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조국, 이준석 대표 등등 다 모여서 하는 이런 거 형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만나는 것도 어떤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네? 나를 정말 많이 공격하고 뭐 끌어내리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사람들 3명을 상대하려면 오히려 대통령이 아주 그거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격이 안 맞아. 뭐 저희 원내 정당도 아닌데 뭐 어떻게 무슨 영수회담에 같이 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오시면 되죠.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네. 여야가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했고 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진실로 이제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 다음 이 자세를 과거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달리 할까요? 달리 해야죠. 그러니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금방 변하겠습니까? 네. 또
또 이제 권력을 놓지 않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캐릭터상 이게 본인의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잠깐은 연기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조사위원을 추천을 이제 각 당에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인사를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특별법은 통과시켜놓고 민간조사위원 추천을 하면서 그 특조위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냥 회의 진행을 막 무산시키거나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난 우리 정말 역사적인 참사인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 못하고 기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민간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하셔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해오는 거 보면 이 조사위원들 위원 추천하는 거 보면 다들 박수 받는 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요구하고 비판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걸로 끝나버릴까요? 시간이 지금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없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빨리 처리하고 난 외국 가야 돼. 북남미 난 순방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처신이 좀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고 21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검법을 들이밀었을 경우에는 난항이 예상될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최상병 진상규명 특검법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국회의장의 가장 큰 임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야 합의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잘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은 과거에 거부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또 행사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 또 여러 가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람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 안 변한다. 네,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 네. 지급하자. 이건 민주당 발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거부하셨잖아요. 영세삼 때. 우리는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돈도 없어요 하셨잖아요. 네. 없어요 진짜. 돈도 없는 이 상황을 그러면 본인들이 인정하는 건가요? 정부가 국감 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총선 선거 다음 날 TV에서 발표했잖아요. 우리 세수 펑크가 이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한 100조 가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큰일 났네요. 그럼 이거는 참 큰일 났어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났네. 지금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요즘 임대 붙어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오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에게 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약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고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네. 만약에 기자회견 하게 되면 기존의 기자회견 그런 시스템하고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가요? 뭐 질문을 받는다거나 생방송으로 한다거나. 아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앵커님? 아니 그냥 본인 말씀하시고 그렇지. 정말 자유롭게 기자들 질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말씀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야 기자회견 제대로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기자회견을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걸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니까요.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기자회견대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다 뭐 이제 대변인실 같은 데서 기자들한테 뭔 질문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어려운 질문 할 거로 예상되는 기자들은 다 지명해서 제외하고 좀 쉬운 질문 할 사람들을 지명해가지고 질문 받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위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도 그냥 자유롭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성공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은요. 본인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절대로 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의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다 했잖아요. 다 했죠. 시간도 그냥 예정된 시간 넘겨서 네. 했죠. 아니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매번 뭐 기자회견 것도 아니라서 네네. 캐리어랑 대담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는 걸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계속 그냥 뭐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주겠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치찌개 환장한 것도 아닌데 맨날 김치찌개에다가 빈대떡 주겠다고 얘기만 하고 지금 그 2년째 지금 그 김치가 완전히 사가서 문드러졌겠어요. 아니 맛있어졌겠는데요? 그게 익어가지고. 보관을 잘못해서 이미 썩었어요. 그래서 자꾸 김치찌개 가지고 네. 그 국민들이나 기자들을 좀 우롱하지 마시고 네. 제대로 소통하시고 제대로 기자들 질문에 답하시고 그런 본인이 처음 원했던 약속했던 그런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할 텐데 네.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반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의 첫 번째는 전당대회의 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바꾸긴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도 하도 바꾸라 그러니까 그냥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그냥 할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그런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당원 50, 일반 국민 50 정도로 해서 지도부를 선출하는 룰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오겠다라고 예상되는 분들 뭐 여론조사 돌려봐도 네. 나는 저 사람 잘 몰라 아니야 지지 안 해 기타 후보 지지가 50%가 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현재 여론조사는 무의미해 보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 네. 또 하나는 룰 개정 그리고 세 번째는 용산에서 과연 지도부 선출에 또 용심 뭐 윤심 이러면서 관여할 거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능성보다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발판을 삼지 않으면 향후 지방선거 때까지 2년 동안 본인이 정치권에 복귀할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홀로서기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이 정치할 수 있다. 정치 안 할 거면 안 나오면 돼요. 그냥 우리 광주 MBC 가서 인터뷰 한번 하고 뭐 전국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네. 본인 정치하겠다고 그랬고 대통령 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권위와 리더십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네. 일단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약간 불리할 것 같고 예. 총선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는 다른 쪽이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좀 유리할 것 같고 뭐 이런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대략 평균 정도로 내보면 총선 패배의 책임 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 60,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2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선 패배한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너는 전당대회 나오지 말고 너는 반선거 참여를 해. 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이고요.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이 들어간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등으로 나오거나 좀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무조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근데 그 전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같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비벼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될지. 그 처음에 전당대회 때까지는 그 특검법을 발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 지원 작전을 쓸 것 같습니다. 원구성 협상 지원 작전. 네, 그 국회의장 누구 뽑고 상임위원장 누구 뽑고 뭐 상임위원장 니들은 10개 가져가고 우리는 뭐 한 6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협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합의를 좀 질질 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22대 국회 개원을 좀 늦춰서 다른 특검법안이라든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빠르게 상정되는 것을 좀 막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야. 그래서 좀 시간 끌기 작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검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 같습니까? 내부 분위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또 뭐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럼 향후 2년 동안 본인이 당을 다시 한번 맡고 정책야당, 대안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는 있지만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당대표의 연임은 당연하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하는 목소리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충성 경쟁이에요. 정말요? 아니 국회의장도 지금 나는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추겠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이재명 안 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큰일 나요 지금 분위기가. 예. 그리고 이제 또 경쟁자도 없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괜히 뭐 이상한 바지 사장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좀 감이 안 되는 분이 나와서 민주당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또 삐끗하면 그것도 리스크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일이야. 당대표 어떻게 연임을 어떻게 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적 없었어.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이제 리더십과 지도력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국회의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저희 고정 출연하셨던 박지원 이제 당선인이죠. 네. 예. 오늘 아침에 뵀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국회의장 얘기. 내 비판하지 마라. 나 비판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네. 언급하지 마라는 것은 나 조용히 있을 텐. 아니 그 조금 구설수에 오르셨잖아요. 예. 말씀을 험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으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에서 하고 싶은 말을 실수를 가장해서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 역시 박지원. 저 사람이 가야 제대로 진짜 윤석열 정권 견제하고
우리 주도의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아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회의장의 꿈은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다음에 또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